유영재 사태가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영재가 아시다시피 선운숙 씨의 친언니에 대한 신체 접촉이 그야말로 최대치 수준이었다. 마지막 단계 직전까지 갔다. 경찰 조사가 끝난 이후 감감무소식인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제가 앞서 전달해드렸던 뉴스 기사 중에 아마 이 노사연 씨 사태 기억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무리 유영재가 이렇게 달려와서 터치를 해도 노사연 씨가 계속하여 뿌리쳤죠. 그럼에도 다시 허리로 가는 이 나쁜 손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사태에 더불어서 결국 노사연 씨의 이번 일을 알게 된 이무송 씨가, 남편인 이무송 씨가 유영재를 고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사실 이번 문제의 촉발은 바로 이런 영상들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영재와 노사연 씨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가요쇼에 등장을 했는데, 노사연 씨의 무대에 등장한 이 유영재 본인이 이렇게 함께 마이크를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노사연 씨의 등으로 손이 이렇게 갑니다. 사실 이 모습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유영재의 다른 영상에서 보여지는 모습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에요. 특히 이 영상은 허리로 갔다가 손으로 갔다가 계속하여 노사연 씨가 팬들과 계속하여 소통하면서 이 손을 뿌리쳤지만 끝까지 쫓아오던 손이었는데, 이 영상 역시 어떻습니까? 보니까는 계속하여 허리에 손을 대고 있는 이 유영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노사연 씨가 마이크까지 건네주면서 이 유영재의 손을 다시 한번 피해보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하지만 유영재 본인은 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죠. 계속하여 노래를 부르며 이어져 갑니다. 사실 노사연 씨가 혼자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자리인데 참 독특하게도 유영재 본인에게 마이크까지 넘겨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장면들을 보고, 그리고 이 장면들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아니, 왜 노사연 씨는 이렇게 유영재가 손이 따라 붙으면 과감하게 뿌리치고 아예 근처에 오지 말게 해야 하는데 왜 마이크까지 건네면서 함께 노래를 불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큰일 날 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도 보면 노사연 씨가 열심히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유영재 본인이 뒤에서 왔다 갔다 서성이는 모습이 눈에 아마 보이실 겁니다. 사실 노래 부르는 가수 옆에서 진행자인 DJ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거든요. 하지만 유영재 본인은 계속해서 이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장면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가장 많이 많이 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또 노사연 씨에게 이상한 터치가 있을까 걱정돼서겠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때도 유영재 본인이 노사연 씨와 함께 라디오 방송을 진행할 텐데, 앞서 보여드렸던 이 장면이 훨씬 더 이전의 영상이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그 이후에 한 번 더 같이 방송하게 된 영상입니다. 이때 보면 노사연 씨와 유영재 본인이 함께 서 있는데, 유영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노사연 씨가 멋쩍게 웃는 모습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죠. 자, 이걸 보면 뭘 느끼실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유영재라는 사람은요, 바로 프로그램의 진행자입니다. 진행자를 무시하고 출연자가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 조심스러운 추측으로는 이런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영재라는 사람이 이 가요쇼의 진행자이기 때문입니다. MC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이거 출연자들이 어떻게 MC를 척을 두고 방송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장면도 단순한 행사가 아니냐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역시 가요쇼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경기도 과천시에서 열린 똑같은 SBS 러브 FM 유영재의 가요쇼가 공개 방송이 됐었던 장면이에요. 이게 참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게 공개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앞에서 보여줬었던 과거의 이런 대목들, 함께 등에 손을 올리고 어깨동무를 하듯이 같이 열창하는 모습들, 주변에 서성이는 모습들까지는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경악했던 건 이 과천시에서 열린
공개 방송에서 계속하여 노사연 씨와 손을 꽉 붙잡고 함께 걸어다니면서 등에 손을 올리는 이 모습들이 뭐 단순한 우리 시청자분들, 일반인들만이 아니라 이 언론사가 바라봤을 때도 도가 지나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노사연 씨의 남편 되는 이무송 씨가 고소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방송을 활동하던 당시에도 사실 유영재 본인은 함께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의 존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 동거녀는요. 선운숙 씨도 한번 만난 적이 있다고 했었죠. 바로 유영재의 라디오 진행 작가로서 말입니다. 물론 저 SBS에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 동거녀가 함께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경인방송에서 DJ를 하고 유튜브 활동을 하던 유영재의 라디오 작가 역할을 했다라는 건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유영재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동거녀와 사실혼 관계, 심지어 삼혼 관계 역시 모조리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으로 도피해 있는 상태죠.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 동거녀의 존재를요. 알다시피 유영재 본인이 사실 목동 쪽에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여성과 동거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 목동 5단지라고 소문이 나 있죠. 이 목동에서 유영재라는 사람이 여성과 함께 동거하고 있다. 그 동거녀의 존재를 동네 사람들은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왜 정신병원으로 도피하듯이 입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죠. 오죽했으면 유영재라는 사람은요. 관상은 과학이다. 남자 망신을 다 시킨다. 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도배되었습니다. 유영재의 관상이 어떻길래 관상은 과학이다. 관상이 안 좋으니까 저렇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졌을까요? 정말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유영재 관상이라고만 쳐도 쭉쭉쭉 쏟아지고 있는데 그중에 좀 재밌었던 걸 요거 하나를 잠깐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유영재의 관상은요. 사실 기운 자체가 싸늘하고 날카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탁기가 강하고 귀에 순환이 막혀 있으며 얼굴색이 검고 붉게 상기되어 있는 이 관상은 인간의 어리석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영재 본인의 이런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전체적인 인상이 좋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이 사주 그리고 관상 보는 분들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송에 등장했던 분들 말고 유튜브나 이렇게 블로그 활동을 하는 분들은요. 대다수 유영재라는 사람의 관상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비단 선운숙 씨와 이혼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이 관련 관상과 유영재의 사주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미 선운숙 씨와 결혼을 막 할 때쯤 이혼하기 전 결혼 생활 중 이 당시 때도 많이 쏟아졌었던 대목입니다. 그러니 저 관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많은 대중들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찰 조사를 교묘하게 피할 방법의 하나다라고 알려져 있는 정신병원으로 본인이 직접 자진 입원까지 했으며 나아가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만약 퇴원하지 않고 정신병원에 더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게 될 경우 사실 자신의 입장 표명을 그냥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면 됩니다. 지금 언니분은 경찰 조사까지 마쳤어요. 첫 진술까지 다 증거 제출까지 완료했다란 말입니다. 하지만 유영재라는 사람은 저런 많은 의혹과 논란, 급기야 이 노사연 씨 사태도 한두 번이 아니라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묵묵부답 현실만을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하여 이런 과거가 재조명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이무송 씨는요. 노사연 씨와 이 몇 년 전 동상이몽에 등장을 해서 상담을 받다가 오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보면은 이 두 사람의 부부관계 아시다시피 이무송 씨보다도 노사연 씨가 좀 더 좋아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청자분들의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뭔가 일방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무송 씨의 속마음도 뭔가
상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하여 서로 알아보는 시간이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눈물의 유서까지 얘기했어요. 힘들었지만 당신을 사랑했어. 오열했었죠.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 당시 때 서로가 서로에게 이 좁혀지지 않는 갈등 때문에 사실 내가 무조건 바뀌는 거다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조언에 따라 행동하고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 공감하는 이런 모습들을 함께 솔루션으로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가 마지막으로 한번 처방을 내렸었죠. 24시간 뒤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상대방이 하늘나라로 떠나간다는 걸 알게 됐다. 이때 배우자에게 남기는 작별의 편지를 써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무송 씨는 바다를 바라보며 이 쓴 유서를 낭독했는데 노사연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라며 눈물을 펑펑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무송 씨 역시 서로 고생했다라며 어깨를 다독이기도 했었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오열하고 했었던 이 모습들이 사실 부부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불과 2021년도입니다. 이제 3년 정도 됐거든요. 두 사람이 좀 삐그덕대기도 했었던 이 긴 시간의 결혼 생활이 다시 돈독해지고 있었던 가운데에 이무송 씨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막 9년 전, 막 7년 전, 6년 전에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태가 다시 최근에 재조명을 받고 있죠. 남편 되는 이무송 씨가 고소하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은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네 글자의 땡땡땡땡 채널에서 올린 이 유영재 씨에게 스킨십을 겪게 된 노사연 씨가 이무송 씨가 결국 유영재를 고소까지 하게 만들었다. 고소한 이유 이렇게 올렸지만 실상은 가짜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무송 씨가 이 노사연 씨와의 관계 회복이 된 상태에서 이 기사들을 접했다라고 한다면 저 같아도 고소하고 싶은 마음은 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건드렸고 그 사태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처형이라는 가족적인 관계를 무시한 채 마지막 단계 직전까지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는 건 대중분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계속하여 강조드렸던 이 선운숙 씨와 친언니만이 아니라 노사연 가수님에 이어 혜은이 가수님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혜은이 님이 입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자, 지금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영재라는 사람은 경인방송 뿐만이 아니라 SBS 라디오에서도 무려 12년 전부터 라디오 방송을 해왔던 DJ였습니다. DJ 업계에서는요, 꽤나 이름을 알리기도 했고요. 중년들의 엑소, 중년들의 성시경,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었던 것도 팩트입니다. 그러니 가수분들과 함께 SBS 라디오 방송에서도 많은 출연과 많은 라디오 진행을 했었던 것도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 이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들이 다 빗바래지고 말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오죽했으면 최근 생기도 웃음도 잃었다. 선우은숙 씨의 며느리 최선정 씨가 워킹맘의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사실 이 모습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우은숙 씨가 동치미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더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유영재라는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파토가 나면서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처형에 대한 신체 접촉 사건까지 쏟아졌고 거기에 다른 여성 가수들의 피해 사례까지 집중 조명되면서 선우은숙 씨의 가족들 역시 너무나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거다. 제가 이런 예측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 선우은숙 씨의 며느리 최선정 씨도 너무나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SNS에 올렸지만 그 실상은 워킹맘, 아이를 육아하며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질문과 얼마나 부담스러운 관심이 폭등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조금만 검색해봐. 요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 수많은 여성분들 사이에 본인이 가서 착석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어떤 분들은 이거 엉덩이부터 뒤 미는데 이게 문제 아니냐라고 했는데 제가 분석해본 결과 이때 아마 유영재 본인의 또 라디오 쇼가 진행이 됐었고 방청객으로 온 많은 여성 팬들이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잘 보시면 남자 팬들도 드문드문 있습니다. 이렇게 한두 명씩 남자 팬분들도 보이죠. 되게 중요한 건 남자 팬분들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부부로서 아내분이 유영재라는 사람의 팬이다 보니까 남편분이 함께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들도 많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장면은 무엇이냐? 이 여성 팬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유영재 본인이 가운데에 앉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아무래도 이분들은 유영재의 팬들이다 보니까 유영재라는 사람의 손도 잡을 수 있고 어깨 동무도 할 수 있고 가까이 붙어 앉고 싶겠지만 지금의 유영재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놓고 이 장면을 단면적으로 바라보면요. 이건 역시 몰상식해 보이는 장면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옆에 분과 이렇게 손과 모든 것이 좀 닿는 모습이 보이죠. 누가 봐도 앉기 비좁아 보이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이때의 라이브를 제가 실제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팬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본인이 비집고 들어가 앉았는지 팬분들이 이 가운데 앉으세요 라고 자리를 비켜주는 그 순간에 포착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표정들로 봐서는 팬분들의 입장에서 싫어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런 예측이 가능하죠. 유영재라는 사람은 이 중년 아주머니 팬들의 엑소 아이돌로 불렸었던 인기를 구가했기 때문에 어디 가도 항상 여성 팬들이 함께했고 그 여성분들에게 환영받는 입장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런 장면들이 쉽게 포착이 되는 것이고 이런 여성분들에 대한 터치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른 장면에서 보여드린 적도 있지만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옆에 왔을 때 오히려 주변에 있는 여성 팬분들이 유영재의 손을 잡고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렇게 파싹 붙어서 찍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 팬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와서 유영재라는 사람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사태를 벌였는데 물론 소수의 팬들은 최근까지 유영재라는 사람의 유튜브 라디오 방송 때도 슈퍼챗 후원금을 보낼 정도로 응원을 했습니다만 대다수의 여성 팬분들 지금 유영재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고 나서 여전히 팬으로 자처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듭니다. 물론 유영재 본인은 이 사태에 대하여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경찰 조사를 받아라. 어떤 변호사가 말하기를 유영재라는 사람은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건 다 말을 끄집어낸 것 같다. 그런데 본인이 말한 주장대로 이것을 이루어내려면 증명을 하려면 이제는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는다 라는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직전 날까지 억울하다, 누명을 썼다 라고 호소했는데 거기에 대한 팩트와 증거는 단 하나도 제출하지 못한 채 그저 감정에만 호소를 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하여 네티즌들이 밝혀내는 건 유영재의 과거들, 이런 모습들 계속하여 재조명받고 의혹 제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우은숙 씨도 동치미에서 하차하라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함께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정신병원 직전, 입원 직전까지 본인이 주장했던 억울한 누명, 이 유영재 본인은 굉장한 달변가예요. 아시다시피 라디오 방송을 수십 년 동안 진행을 해왔고 SBS에서도 수많은 내노라 하는 가수들과 함께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전달드렸던 정수라 씨, 혜은우 씨 역시 이 유영재라는 사람과 함께 방송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 달변가가 자신이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거기에 대한 정리정돈과 해명이 증거가 포함된 입장 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 많은 분들이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의도된 것처럼 촬영됐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모습들까지. 이것조차 거짓이 아니냐라는 내용에 대하여 제가 한번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정말 정신병원 입원한 건 맞냐? 입원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퇴원할 때 되지 않았냐? 입원을 했든 퇴원을 했든 왜 경찰 조사에 대한 이야기는 쏟아지고 있지 않는 거냐? 유영재 본인은요, 알다시피 선운숙 씨의 언니 최영에게 최대치의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회심리학 박사도 이 동생인 선운숙 씨가 엄청나게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마지막 단계만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그 직전 과정까지 갔다라는 얘기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박사, 대학교 교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사자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했을지 가늠이 안 된다. 오죽했으면 이런 모습들, 사생활 논란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 거는 딱 이 대목이 전부입니다. 지인이라고 밝힌 누군지도 모르는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부 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사에서는 제가 의혹 제시를 최초로 한 정수라 씨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유명한 피해자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혜은이 씨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혜은이 씨는요, 최근 왕성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5일 날 저번 주에 올라온 기사만 봐도 같이 삽시다. 박원숙 씨가 진행하는 이 예능 방송에 함께 등장하는 모습이 이렇게 공개가 되기도 했어요. 같이 삽시다에서 혜은이가 활기찬 아침을 맞이했다. 그런데 이 혜은이 씨, 잘 아시다시피 선운숙 씨가 유영재라는 사람과 재혼을 확정지었을 때 오히려 통화까지 하며 내가 정말 아끼는 동생이다라고 오히려 신원 보증까지 했습니다. 그런 혜은이 씨도 정작 앞에 말씀드렸던 정수라 씨, 노사연 씨와 같이 피해자로서 의혹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이 당시 때 노사연 씨처럼 보여줬던 무대의 모습을 보면 혜은이 씨 역시 등을 여러 번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모습들이 똑같이 재현이 됩니다. 노사연 씨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사자인 혜은이 씨도 굉장히 힘들 텐데 아직까지는 왕성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혜은이 씨에 대해서 배현정 씨가 과거를 폭로했어요. 드레스를 입으면 그렇게 상반신에 뭘 넣더라. 재밌자고 한 얘기인데 이건 역시 최근 4월 11일 날 올라왔던 기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드레스를 입으려면 볼륨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혜은이 씨가 항상 맨날 뭘 넣더라. 근데 사실 이 혜은이 씨가 이런 놀림을 받고 친구들끼리 장난을 쳤지만 굉장히 이 연령대에 비해서 매력적인 가수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명의 여성으로서도 굉장히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당시 때 혜은이 씨는 그냥 웃고 넘어갔을 뿐이지만 아마 이 주변 친구들, 지인들,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연 씨와 정수라 씨처럼 이 유영재라는 사람과 있었던 과거에 대해 굉장한 충격을 느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실지도 매우 매우 궁금하네요. 지금 보시는 모습이 유영재 본인이 경인방송사에서 열심히 DJ로 활약하던 당시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타이틀이 보입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방송, 유영재의 라디오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힘든 건 유영재 본인과 전 와이프였던 선운숙 씨가 아닐까 싶어요. 이 두 사람은 어디에 기대야 할까요?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경인방송사에서 알다시피 기독교 방송사인데 자신이 목사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며 선운숙 씨와 8일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시피 이 경인방송에 들어가 긴 시간 동안 유영재의 라디오쇼를 진행했고 여기엔 정말 유명한 가수인 조관우 가수님과 혜은이 가수님 등 다양한 가수들이 유영재와 함께 라디오쇼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활발하게 라디오쇼를 진행하고 있던 유영재 본인은요, 정신병원으로 도피하듯이 자진 입원을 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유영재 본인이 묘비에 새겨달라는 그 문구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유영재 본인 정말 모든 걸 자기하게 된 걸까요? 사실 이 유영재라는 사람과 함께 방송을 진행한 이들이 일반인들, 팬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유명한 가수들이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그것도 심지어 여성 가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 가수까지 말이죠. 최근에 제가 전달해드렸던 내용을 보면 결국 유영재라는 사람과 함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 바로 노사연 가수님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일파만파 번지게 되면서 노사연 님도 입을 다물고 있을 뿐 사실 유영재라는 사람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다라는 건 이제 많은 대중들이 다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뿐이겠습니까? 유영재라는 사람과 함께 방송한 가수들은요, 노사연 님과 혜은이 님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여가수들이 존재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오죽했으면 한 트롯 여가수는요, 실제 유영재라는 사람과 함께 행사를 했음에도 제가 그 관련 영상에 대한 내용을 매우 불편해하여 이 법률사무소를 통해 저에게 영상 해당 내용을 삭제해달라라는 요청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 영상이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노사연님처럼 뭔가 신체 접촉이 존재했던 것처럼 비춰질까 매우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유영재라는 사람의 과거와 행태를 밝히기 위해선 공익성을 위해 제가 그 내용을 전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왜 그 관련 자문 변호인단에서 그렇게 빠르게 연락이 왔을까요? 이렇게 노사연님처럼 실제 피해를 입었으면 또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유영재라는 이름과 얽히기조차 싫다라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여자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함께 이름이 거론되는 것조차 불편해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물론 그 영상은 제가 피해가 갈까 싶어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결국 노사연님처럼 실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또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과 그 피해 자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함께 방송을 한 분들조차도 유영재라는 사람과 더는 얽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유영재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선택밖에 없었어요.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임해서 본인이 억울하다,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그리고 근거 자료가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유영재라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도피를 한 건지 퇴원하고 나서 잠적을 한 건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만 예상이 되는 부분은 유영재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한 무죄를 판결받지 않는 한 방송으로 영원히 돌아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고 말게 되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다른 연예인들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태를 목도하고 있었을 전 와이프인 선우은숙 씨는 어떻겠습니까? 최근에 동치미에 등장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이 무속인에게 들었던 이야기 장면만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차해라 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필요가 있느냐? 이 선우은숙 씨가 계속하여 동치미쇼에 나와야 하냐라는 거죠. 자, 여기에 있어서 속풀이쇼 동치미 MBN 제작진은 드디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많은 분들이 선우은숙 씨가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그야말로 폭풍처럼 쏟아낸 상태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선우은숙님 응원합니다. 힘든 시간들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악플 댓글들에 상처받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라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요, 뻔뻔하다, 성형한 얼굴 같다, 얼굴 낯이 참 두껍다, 이영아 씨가 잘 헤어졌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만 나와라, 이렇게 막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선우은숙 씨 이젠 제발 그만 출연진에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젠 제발 그만 나오고 자숙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고정 출연자로 계속 나온다면 속풀이쇼 동치미가 속이 더 답답하고 고구마 먹은 것보다도 더 답답한
그런 것을 느끼며 시청을 하게 될 텐데 평소 이 방송을 보며 위안을 삼아왔던 저에게는 이제는 아니게 되었다. 본인의 개인사이지만 본인은 공인이고 그동안 함께 출연해서 그렇게 유영재와 함께 결혼 생활을 이렇게 만천하에 알리더만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럽게 상상할 수 없는 행동과 서로에 대한 험담까지 했으면서 어떻게 다시 출연하는지 참으로 뻔뻔하다. 담당 PD는 출연진이 그렇게 없어서 계속 출연시키는 건지 참 답답하다. 주말마다 최애 프로그램 본방사수했는데 지금은 채널을 돌리고 꼴도 보기 싫다. 정말 강력한 의견인 걸 알 수 있죠. 또 있습니다. 속풀이쇼 동치미 최애 방송이었지만 이제는 보지 않습니다. 사적인 사건을 방송으로 일방적으로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동치미 최애 방송 이제는 안 봅니다. 최근 선운숙 씨와 유영재의 사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두 사람의 사적인 일을 한 사람이 나와 일방적으로 하는 바람에 하고 있던 방송까지 그만두게 되는 사연을 접하니 마음이 착잡하여 손절했습니다. 방송이 한 사람 편에 서서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가 의문이다. 주말이 되면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설레었고 함익병 선생님 등의 알고는 있지만 펴내지 못했던 것을 확 말해주기도 했고 새롭고 명쾌한 해석에 감탄과 배움이 함께했는데 일부러 가입하여 재탕 삼탕으로 보는 그런 원탑 프로였지만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매도만 당하는 것 같아. 그 여자분은 한 사람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내용은 법정에서나 하던지 일반적인 주장을 방송에서 하고 그것을 내보내니 참 어이가 없다. 결국 어떤 맥락입니까? 유영재라는 사람은 라디오 방송에서 하차가 되었지만 왜 선우은숙 씨는 계속하여 방송에 등장하느냐? 이것을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속하여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 8대2? 7대3? 과반수가 선운숙 씨가 등장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유튜브에 달리는 댓글들, 수백 개의 댓글들을 보면요. 이 선운숙 씨가 이제는 자숙을 위해서건 또는 휴식을 위해서건 방송에서 좀 하차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MBN 제작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이 MBN 동치미쇼에 들어가 보면요. 방송 참여 메뉴 중에 시청자 게시판 메뉴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청자 게시판을 클릭하면 참 놀라운 게 보통 시청자들이 작성한 글들이 먼저 보여야 하는데 맨 1페이지죠. 맨 앞쪽에서 이 시청자들의 게시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이벤트 당첨자 공지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 날짜가요. 4월 22일, 2월, 1월, 작년 12월, 작년 8월 2페이지까지 작년 11월, 재작년 11월까지 뭐야 이벤트 글밖에 남아있지 않나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2페이지까지 이런 공지가 덮여져 있지만 3페이지에 가보면요. 그때부터 5월 7일까지 달린 최신 시청자들의 게시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4페이지를 넘어가서야 본격적인 시청자들의 게시물이 보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이트에 어떤 게시판을 가도요. 대다수는 이 시청자들의 의견이 먼저 나와 있고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예전 공지사항들은 뒤로 밀려 있거나 아예 공지사항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속풀이쇼 동치미쇼만 이렇게 시청자 게시판에 글들이 시청자들이 작성한 게시물들이 4페이지까지 와서야 제대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겠습니까? 이것이 제작진이 계속하여 선운숙 씨를 방송에 출연시키며 끌고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유영재라는 사람의 선택은 어떨까요? 자, 이 기사가 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유영재, 맛있는 라디오를 들려주려고 생방송을 고집한다. 지상파 방송으로 컴백한 원주 출신의 유영재 DJ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영재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람들이 살면서 제 라디오라는 공간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으면 합니다 라고 했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편안하기는커녕 불편한 마음만 들게 만들고 있죠. 원주 출신인 유영재는요. 학창시절부터 선생님들에게 목소리가 좋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아나운서를 꿈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방송을 하는 건 청취자들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최고의 칭찬은 선곡이 좋다라는 말을 들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영재라는 사람의 이 소신을 보면요. 라디오는 오로지 청각에 집중하게 하고 그 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는 상상의 매체이자 사연을 나누며 울고 웃는 공유의 매체, 또 감성의 마체다. 정통 DJ를 꿈꾸는 후배를 양성하고 라디오 매력을 알리는 컨테스트도 하고 싶다라며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팬들에게 내 묘비명이 언젠가 방송만 하다 간 사람으로 써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내 라디오를 좋아하는 팬들이 있는 한 끝까지 라디오를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저 바람이 너무나 빗발해지고 말았고 라디오 방송은커녕 자신과 함께 방송을 했었던 수많은 가수들은요. 본인과 함께 거론되는 것조차 불편해하게 되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유영재, 지금이라도 선택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걸 인정하고 모든 것에 대한 눈물 어린 진심 담긴 사죄와 속죄 그리고 처벌을 달게 받는다면 그래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말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도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재 본인의 이 가요쇼 그때의 영상인데요. 한 참가자분이 춤을 추면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가수분이겠죠? 유영재 본인이 박수를 치면서 옆으로 슬쩍 다가갑니다. 그리고 살짝 옆으로 지나가요. 그런데 이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슬쩍 옆으로 지나갈 때 손이 살짝 내려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유영재가 이때도 이 가수분의 이 등 쪽이나 이쪽에 손을 댄 게 아니냐. 박수를 치면서 손이 이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더 굉장히 천천히 제가 한번 재생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로우로 가면, 요건 빨리 재생했네요. 다시. 슬로우로 한 0.5배속으로 돌려보면, 보이십니까? 살짝 손이 내려갔다 올라오는, 다시. 손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다시. 여기에서 손이 내려갈 이유가 없거든요. 박수를 계속 치면서 지나가던가 아니면 등 뒤로 지나가기 이전에 그냥 박수를 다 쳤던가. 근데 재생해보면 손이 슬쩍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가수분이 살짝 유영재 쪽으로 얼굴을 돌립니다. 그리고 유영재 다시 박수를 치죠.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혹시나 이때에도 유영재 본인이 뭔가를 한 게 아니냐라고 의혹 제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뭐 정확한 건 저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영재 본인이 이런 의심을 받게 되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때까지 벌여놓은 이 모든 행동들과 또 이 사태가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한 많은 불신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선우은숙 씨의 이 동치미 하차에 대한 이야기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